네, 안녕하세요. 공부 정서와 공부 전략을 지키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우리 초처방 구독자분들의 이 자녀의 학년을 물어보았습니다. 복수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더 주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학년에 체크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저학년에 집중되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3, 4학년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5, 6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네. 앞으로 더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수학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은 뛰어난 친구들대로, 또 부족한 친구들은 부족한 친구들대로 이 연습량이나 연습 수준을 달리해 가면서 수학을 공부를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겠고요. 먼저 첫 번째는요, 연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초등 수학에 있어서는 특히나 연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나 4학년까지는 연산이 정말 많고 5, 6학년 때는 그동안 배웠던 연산을 또 기초로 해서 그것을 응용으로 한 연산이 있다는 것이죠. 연산 같은 경우에 수학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쉽게 지루함을 느껴요. 왜냐면 다 알겠는데 반복 연습하는 게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루해 하고 조금 연습을 하다가 그냥 안 해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뭔가 개념을 배워서 적용을 한다거나 뭐 심화 문제를 푼다거나 하는 거는 이게 좀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고 풀어 나가는데,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연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연산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좀 수학 감각이 뛰어난다, 그래서 연산 연습이 좀 많이 지루해한다 라고 했을 때, 물론 수학 감각이 부족한 친구들보다는 연습을 덜 해도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연습을 하면은 잘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걸 간과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감각이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연산은요, 자신감을 기르기 아주 좋은 도구이죠. 조금만 알면은 바로바로 적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이 교과 진도와 별개로 또 진도가 나간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연산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응용 문제인데요. 수학 감각이 좀 뛰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적용을 하는 거에 그렇게 많은 연습을 하지 않고도 적용을 해 나갑니다. 근데 수학 감각이 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지,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응용 문제를 유형별로 충분히 배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시고, 수학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은요, 이제 개념을 응용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응용 문제 적용하는 문제를 풀었으면은 심화 문제도 도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진짜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문제집을 푸는 게 진짜 싫은 게 아니라 풀었던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게 진짜 싫어요. 왜냐면 한번 내가 길을 냈던 곳인데 그 길이 틀린 길이었어요.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될지 막 생각을 해봤는데도 잘 안 뚫렸던 길이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답지를 받든 그 순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더니 슉 갔어요. 내가 다시 또 그 길을 뚫고 가려고 한다면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리고 틀렸던 문제라는 건 내가 갔던 길이 아니라 또 다시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해야 되니까 익숙한 길이 아니라 더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훨씬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귀찮아요. 새로운 문제집을 푼다거나 새로운 단원을 넘어가면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어가지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풀어나가는데, 틀렸던 문제를 복습을 하는 것은
힘든 문제들만 계속 모아져 가지고 복습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성취감 없이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게 제일 어렵지만 특히나 수학 감각이 부족한 친구들한테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서술형 문제인데요. 제가 교실에서 이 서술형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면은 수학 감각이 뛰어난지 부족한지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학적인 기호의 활용이 아주 원활하다라고 싶으면은 수학적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수학적인 식으로 답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 서술형의 풀이가 수학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좀 언어적으로 더 발달을 했고 수학적인 감각이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쓰듯이 풀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안지를 한번 보면은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해서 풀이를 어떻게 하는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수학적 감각이 부족한 친구들은 그거를 베껴 쓰는 거를 연습을 하면서 수학적인 언어를 익혀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수학적 감각이 부족하든 뛰어나든 반드시 수학 풀이 노트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학 풀이 노트 같은 경우에 문제를 그대로 따라 쓰고 이게 아니라요. 나만의 풀이집, 답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슨 문제지, 몇 페이지, 몇 단원 이렇게 딱 하고 1번 하고 그냥 그 풀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풀이를 쓰고 3번 풀이를 쓰고 이렇게 풀이 노트에 내가 꼼꼼하고 차분하고 깔끔하게 서술을 하는 연습을 해야지 수학적으로 서술하는 힘이 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수학적인 감각이 부족하든 뛰어나든 이 수학 풀이 노트를 특히나 3학년 이후면은 반드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더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연산 부분에 있어서 수학적인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이 지루해할 수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학적인 감각이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고 또 둘 다 자동 반사적으로 답이 나오게 연습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응용 문제에 있어서는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인데 수학적인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은 응용 문제의 적용을 어려워하지 않는다면 심화 문제까지 도전해보자. 수학적인 감각이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심화 문제를 욕심내지 말고 응용 문제의 이 개념과 문제의 연결을 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해보자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서술형 문제인데 수학 풀이 노트를 반드시 마련해서 풀이를 수학적으로 서술하는 연습을 계속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선생님 놀이는 또 수학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내가 큰 소리로 문제를 읽고 서술해서 꼼꼼하게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읽다가 뭔가 놓쳐가지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고민 댓글도 많이 주시는데요. 소리 내어서 선생님처럼 풀어보기 반드시 해보시면서 꼼꼼하게 이렇게 실수 없이 해나가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수학 감각이 뛰어난 아이와 부족한 아이로 좀 나누어서요. 연산, 응용 문제, 서술형 문제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영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거, 궁금해 하시는 거 이런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하여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